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끝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 레몬, 들깨, 시래기.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이 4가지 식재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못 먹으면 암을 유발하고 치매를 앞당기고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뇌가 젊어집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째,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을 제대로 먹는 법. 둘째, 레몬으로 내장 지방과 당뇨를 잡는 비밀. 셋째, 들깨가 뇌와 혈관을 살리는 놀라운 효능. 넷째, 시래기에 숨겨진 건강 비밀까지. 이 4가지를 다 알고 나시면 우리 식탁이 보약상이 됩니다. 여러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4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만들어 봅시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 농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세계 평균이 0.8kg이니까 거의 9배 가까이 먹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 그만큼 건강한 식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방법 중에 몸을 망가뜨리는 조합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늘빵 좋아하시나요? 달콤 쌉쌀하고 향긋한 마늘빵. 마늘이 들어있으니까 몸에도 좋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이건 정말 안타까운 착각입니다.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빵의 주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탕과 비슷한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당으로 분해되고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췌장이 망가집니다.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당뇨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식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기는데요. 이 글루텐이 소화 불량, 복통,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글루텐이 장에서 엑소르핀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밀가루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빵을 자꾸 먹고 싶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늘이 좋아도 마늘빵으로 드시면 마늘의 좋은 성분은 다 사라지고 밀가루의 해로운 성분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마늘입니다. 꿀마늘 만들어 드시는 분들 꽤 계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옛 의서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기록이에요.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성질의 음식이거든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드시면 눈이 자주 충혈되고요.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돋보기를 일찍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두통이 생기고 피부 트러블도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늘 장아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반찬으로 즐겨 드시잖아요.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문제야?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가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마늘 장아찌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장아찌를 담그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튀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마늘, 향도 좋고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올라와서 정말 맛있죠. 저도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마늘에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다 파괴됩니다. 몸에 안 좋은 성분만 남는 거예요.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이걸 과하게 먹으면 체내 지방산 균형이 무너져서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쌓이면 온갖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빵, 꿀, 설탕, 많은 장아찌, 기름튀김 이 4가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마늘빵 즐겨 드셨던 분 계시나요? 아니면 꿀마늘 담가 드시던 분? 괜찮습니다. 지금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이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한 국립연구기관에서 조리법에 따른 마늘의 영양성분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마늘을 찌기 시작해서 30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생마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지고요. 1시간이 지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21도에서 1시간 동안 쪘을 때는 무려 18배 정도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마늘밥입니다. 우리 모두 밥은 매일 드시잖아요. 밥을 지으실 때 1인분에 마늘 서너 알 정도 넣어주세요. 그게 다예요. 밥솥에서 오래 가열되니까 마늘의 좋은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현미가 있으시면 현미와 함께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마늘의 좋은 성분과 만나면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보약 같은 밥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런 거 다 알고 계셨는데 요즘은 잊혀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마늘밥을 하려고 마늘을 까시면 껍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껍질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마늘 껍질에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 마늘 껍질 추출물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던 그 껍질에 이런 놀라운 효능이 있었던 겁니다. 마늘 껍질은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고요.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거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마늘 껍질을 어떻게 먹느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요. 기름 없는 팬에 넣고 볶아서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열을 가하면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더 많아지거든요. 볶은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물 1리터에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지방의 흡수를 막고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래분들보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인데요. 마늘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시죠? 우리 나이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밤에 잠이 더 잘 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에 마늘을 넣어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싼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마늘밥 한 공기 드셔보세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뇌도 건강하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름에 마늘을 볶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마시고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마늘을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친 다음 소독된 병에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부어줍니다. 통후추를 조금 넣으시면 풍미가 더 좋아지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면 항산화 성분과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치매 예방, 심장 마비 예방, 뇌졸중 예방에까지 도움이 되는 보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할 때 으깨어 발라주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풍미도 더해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마늘향 가득한 요리, 이렇게 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바로 흑마늘입니다. 마늘에 열을 오래 가하면 색이 점점 짙어져서 까맣게 변하는데 이것이 흑마늘이에요. 마늘 속 당분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흑마늘은 생마늘보다 좋은 성분이 5배 많아지고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4배 이상 많아집니다.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서 소화도 잘 되고요. 시간이 되시면 흑마늘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마늘을 많이 드시면 좋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의 혈액 묽게 하는 효능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위궤양이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면 복통이 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무슨 음식이든 우리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마늘빵 안 되고 꿀마늘 조심하시고 설탕 장아찌 피하시고 튀김은 올리브유로 살짝만, 대신 마늘밥, 마늘 껍질차, 올리브유 절임, 흑마늘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면 개선 효과까지 있으니 저녁에도 마늘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재료인 레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뱃살, 내장지방 빼는데 좋다고 소문난 레몬. 우리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거든요. 레몬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하면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는 겁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그 위험한 지방을 분해해 주는 거예요.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죠. 한 비만 관련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몬의 효능은 다이어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셨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12주 동안 진행된 한 연구에서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체중도 줄었을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몬이 당뇨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레몬이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요. 당뇨가 생기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쉽게 비유하면요,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건데 이 자물쇠가 녹슬면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자물쇠가 녹슨 상태예요. 헤스페리딘이 이 녹슨 자물쇠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레몬의 항산화 물질들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레몬을 통해 이 공장을 보호하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당뇨 있으신 분,
레몬을 꼭 추천해드리세요. 레몬 껍질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레몬 껍질에는 과육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디리모넨이라는 천연 오일인데요.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이 디리모넨이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변비 예방에 아주 좋은 거죠. 우리 나이가 되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레몬 껍질이 도움이 됩니다. 팩틴이라는 수용성식이 섬유도 풍부한데요. 팩틴이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속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예요. 레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막히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뇌의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레몬이 신장결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새롭게 주목받는 내용인데요. 레몬에 풍부한 구연산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레몬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신장결석은 한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이 오고 재발률도 47%나 되는데 레몬수 하나로 예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뇨기 관련 연구에서도 레몬 주스가 결석 재발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럼 레몬을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레몬수입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를 준비하시고요. 양 끝부분은 쓴맛이 나니까 잘라내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 1리터에 넣어서 충분히 우려주시면 됩니다. 왜 80도냐면요. 물 온도별로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뜨거운 물로 우려주세요. 미지근해지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3가지입니다. 첫째, 레몬을 충분히 넣으셔야 합니다. 조각 몇 개만 넣으시면 효과가 없어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는 넣으셔야 합니다. 둘째,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신맛이 힘드시면 물을 더 희석해서 드시다가 적응되면 물의 양을 줄이세요. 셋째, 레몬을 씻을 때 그냥 깨끗한 물에 2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쓰면 오히려 농약이 일부 남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무릎 아프신 분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계피가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레몬은 고구마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레몬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로 높아지고요. 안구 건조증 예방, 눈 건강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눈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레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레몬수로 드시되 80도 이상 물에 우려서 설탕 없이 레몬 1개 이상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당뇨 예방, 뇌졸중 예방, 신장 결석 예방, 변비 해소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 과일이에요. 특별한 장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자, 이제 3번째 식재료입니다. 들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기름, 들깨가루, 우리 음식에 정말 자주 들어가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들깨에 주목해주세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관절염에 좋다는 겁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통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몸속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들깨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돈 안 들고 부작용 없는 천연 진통제인 셈이죠. 우리 관절 아프신 분들 꼭 들깨 드셔보세요.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되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 좀 보세요. 65세 이상에서 골반골절이 생기면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요. 80세 이상은 거의 절반이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죠. 우리 세대에게 뼈 건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지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깜빡깜빡 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셨다면 들깨를 드셔보세요. 우리 모두 치매가 걱정되시잖아요.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들깨 지방산의 거의 60%가 이 성분이에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뇌 신경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호하냐면요.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인데 알파리놀렌산이 이걸 줄여줍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 단백질도 줄여줘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됩니다. DHA는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이잖아요. 기억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좋게 하는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들깨를 통해 DHA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손주들과 대화도 잘하고 이름도 잘 기억하려면 들깨를 꼭 드세요. 네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DHA뿐 아니라 EPA로도 전환되는데요. EPA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수도관과 같은 건데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안 나오듯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들깨가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 수치 좀 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 100g당 연어는 11.5g, 고등어는 9.9g인데요. 들깨는 무려 57.1g이 들어있습니다. 연어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싼 연어 사 드시지 않아도 우리 전통 식재료인 들깨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에 좋다는 겁니다. 들깨 껍질에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 18g이나 됩니다. 이 식이 섬유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췌장 건강입니다. 들깨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적게 만들어도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알레르기 예방이고요. 여덟 번째는 빈혈에 좋다는 겁니다. 들깨의 철분이 시금치에 거의 2배나 들어있어서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들깨가 피부 건강과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들깨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이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겨울에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들깨에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모낭세포를 보호하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시는 분들,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또래분들보다 풍성한 머리카락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 200도 이상으로 볶아서 짜는데요. 이때 좋은 오메가3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온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리할 때도 열에 오래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거의 끝날 때 넣어주시거나 드레싱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산패도 빠른데요. 산패되면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깁니다.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요. 검은 비닐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실온에 두시면 산패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여러분, 들기름 실온에 두고 계신 분 계시면 오늘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보관 기간을 늘리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데요.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기름에 있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막아줍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대 이 비율로 섞으시면 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전통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들기름보다 통들깨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들기름은 껍질의 식이 섬유와 폴리페놀을 다 버리게 되니까요. 통들깨를 사시면 먼저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물에 담가서 뜨는 것만 채로 건져 옮기시고 바닥에 가라앉은 이물질은 버리세요. 이 작업을 서너 번 반복하시면 깨끗해집니다. 건조는 전자레인지에 5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하시면 간편합니다. 건조된 통들깨는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음식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절, 뼈, 뇌, 심혈관, 변비, 췌장, 알레르기, 빈혈, 피부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우리 전통 식재료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식재료입니다. 시래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래기 된장국,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겨울철에 특히 자주 먹는 시래기는 무청이나 배추잎을 말려서 만든 건데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밥상에 올라온 전통 식재료이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겨울철 채소로 정말 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래기가 그냥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엄청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시래기의 첫 번째 효능은 뼈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래기의 100g당 칼슘 함량이 우유의 3배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정말입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3배나 많습니다. 비싼 칼슘제 안 드셔도 시래기 드시면 됩니다. 시래기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D와 비타민 K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해서 뼈를 만들고 뼈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래기를 잘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도 더 좋아지고요. 우리 세대에는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니까 시래기를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면 뼈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두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무청을 그늘에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식이섬유가 무청의 4배나 된다는 거예요. 말리기만 했는데 4배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식이 섬유가 장에서 물과 함께 팽창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 예방에 아주 좋죠. 또한 장 속 유익한 세균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래기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장 내 염증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간 해독입니다. 시래기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잖아요. 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시래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체내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힘들게 일하면서 간에 무리를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시래기로 간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시래기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한 국립연구기관에서 실험한 결과 시래기를 5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대조군에 비해 2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래기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최근 연구에서 시래기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시래기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